일단 다음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네. 충격적이었다.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요. 하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온몸에는 멍이 들어있고 또 옷에는 무슨 펜으로 이렇게 낙서한 것 같은 그런 괴롭힘의 흔적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같은 반 아이들이 따돌리고 때리기까지 했다는 건데 지난 9월 이후에 2차례나 집단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초등생들에게 연대 책임. 하하. 자, 이 아이의 부모님은 이 따돌림 그리고 폭행의 주범으로 이 담임 교사를 지목했다고 하는데, 자, 연대 책임.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잘못하면 야, 니들 다 무릎 꿇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거 뉴스를 처음에 전해 듣고 혹시 이게 시기는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초등학교 2학년이 아니라 무슨 군대 뭐 이등병들 신병훈련소 얘기인가 싶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화장실을 니네가 몇 번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횟수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걸 어기면 단체 기합을 했다는데 기합도 기마자세, 정말 저희가 한 3, 40년 전에 옛날에 봤던 그 기합인 거예요. 그걸 지금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에게 줬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못 참았던 거죠.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랬다가 그게 결국에는 그 아이가 실수하는 바람에 다른 아이들이 단체 기합을 받게 됐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아이에게 따돌림 당하는 계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교수님, 그런 진짜 우리가 군대 가가지고 뭐 누구 하나 잘못하면 또 계속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군대에서야 100번 양보해서 전후회로 그래 뭐 같이 감내하는 거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얘네들 초등학교 2학년짜리예요. 자, 그렇게 되면 쟤 때문에 또 해야 우리가 뭐 잘못도 없는데 내가 이걸 당연히 그럼 따돌림 그 보복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요즘 군대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습니까? 예. 군대에서 이렇게 뭐 연대 책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로 그는 문제가 됩니다. 저도 군대 갔다 온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예. 뭐 한 40년이나 이 정도 전에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아마 이제 이전에 이 초등학교 이 교사가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로를 갖다가 미워하고 원망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내에서 누군가의 어떤 그 희생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공격의 방향을 갖다가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것이 왕따를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교육학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하지 않아야 될 그럴 어떤 그 처사를 초등학교 교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피해 아동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까지 같은 피해를 뭐 얘기하고 있다고요. 계속적으로 단체 기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정말 우리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희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라고 다녔었는데 예.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군대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아이고, 지금 말한 것처럼 군대도 박 지금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시죠. 솔직히 뭐 네? 이렇게 다닐 때 뭐 오죽했습니까, 솔직히. 맞아요. 예. 단체 기합 때문에 그 학생을 원망했었거든요. 저는 예컨대 침 뱉었으면 그것도 침 뱉어서 그렇고요. 나올 때까지 어. 다 맞고 막 이랬었어요. 진짜 저는 그 초등학교 그 어린애들 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뺨을 때렸는지. 그래서 지금 만약 제가한테 그랬으면 저 다 고발하고 고소했을 건데 지금 그때는 너무 어려서 제가 힘이 없었는데, 일단은 지금 더 충격적인 게 뭐 그때는 시기가 좀 달랐다고 보면 지금 현재 있었던 일입니다. 학부모 증언에 따르면 2학년생이 나란히 하면서 그 안에 그 위에 손에 책을 또 들려놨다고 하요. 가혹행위에 가깝죠, 이거는. 또 얘기도 들어보면 C 학부모 얘기 들어보면 누가 잘못했다 하면 한 명만 혼나는 게 아니고 단체 다 혼나게 된다고 얘기를 들어가. 학부모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가 막혔다라는 증언까지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진짜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칠판에 떠든 사람, 뭐 홍길동, 홍길순 뭐 이런 거 적어놓고, 또 그리고 뭐 폐유지 안 가져온 사람, 뭐 육성회비 안 낸 사람, 뭐 이름 적어놓고 그런 거 비일비재 했었거든요. 자, 그런 것도 지금 와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거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 이거 좀 엄청난 데미지를 줬던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때를 회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문열 그 작가의 우리의 그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그거를 보게 되면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요. 또는 뭐 어디 말죽거리 잔혹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나옵니다. 그게 우리 하나의 역사인데 지금 사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소변을 만약에 못 가린다라고 하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어떤 부끄러운 면 그런 것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아이 같은 경우가 스트레스성 난청 그리고 틱장애 진단을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그 심리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의 가족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전학을 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교육자가 아니죠.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 교사가 이 집단 폭행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어떻게 대처했는가? 아이가 다쳤을 거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 너무 어린 아이들이 했으니까 무슨 어떤 뭐 손을 좀 봐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좀 심하게 때렸을 수도 있잖아요. 양호실로 데려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리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니들끼리 화해해. 여기서 없던 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들이 다 오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사님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라고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모든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박 변호사님. 네. 그럼 이 교사 정말 그거 사실 아니에요 해명을 했습니까? 자, 일단 교사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입장 표명하거나 뭐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 행동 자체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동학대라는 거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저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근데 이건 폭행에 가까운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진짜 옛날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그 진짜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이죠. 네. 이 출석부로 그 모서리부로 막 머리 찍고 또 뺨 때리고 했던 선생님들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제가 참고 있는데 상당히 사실 그런 선생님들은 정말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아요. 예. 좋은 선생님도 있지만 안 좋은 선생님도 있고 뭐 제가 침 얘기를 했었는데 침 뱉을 때 너 침을 빨아라 했던 선생님도 있거든요. 아실 겁니다. 사건 반장 보시죠. 아니, 초등학교 때요? 그건 조금 중학교 때 좀 더 됐을 때입니다. 아. 그런 건 사실은 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100% 잘못한 거죠. 예. 교수님 솔직히 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좀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아니 진짜 저는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제가 맞으면서 이 양반이 이거 어제 뭐 부부싸움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솔직히 많았어요. 여기 이제 그 남자 패널분들 중에서 두 분 같은 경우는 많이 맞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좀 예. 반항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좀 더 지나서 자기가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지고 난 이후를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나중에 되면 사실 우리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할 뿐이죠, 학생들이. 맞습니다. 선생님들 다 전부 다 판단을 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자기보다 더 나이가 어린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이 과연 진정한 스승이었는지 아닌지는 지금 2022년 바로 오늘 이 시간에서 두 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재단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채팅창에 이 학교 이 교사들 극히 일부 교사들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진짜 채팅창이 저도 어렸을 때 하면서 우리 채팅창에 우리 계시는 분들이 40대 이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좀 불가능한 얘기인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많이 비일비재했던 일이거든요. 예. 지금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범죄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화가 납니다. 예. 그래도 고소는 하지 마시고요. 송주시 나서 고소 안 하면 이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